저는 이 일이 그냥 우리나라 연맹이 일을 드럽게 못해서 생긴 인재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최근에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의 중국 귀화로 인해서 요 며칠 계속해서 시끄러웠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셨고 저도 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며칠 두고 봤거든요. 참 한국 빙상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그런데 성적은 잘 나오다 보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굉장히 탐을 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빅토르안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귀화 요청이 들어왔지만 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빅토르아는 러시아로 갔었는데 사실 그때 그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뿅. 우선 임효준 선수는 ISP 쇼트트랙 2019년 챔피언입니다. 개인 종합 우승과 5000m 계주 우승을 했죠. 명실상부 우리나라 다음 올림픽 국가대표가 확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임효준 선수는 현재 다음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한국 국가대표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임효준 선수의 동료 선수가 고소를 한 건데 임효준 선수가 여자 남자 관계없이 다 모여서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장에서 클라이밍을 같이 하다가 동료 선수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칩니다. 피해자는 그 당시에 남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여자 선수들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바지만 내려간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속옷까지 같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고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죠. 결국에 이제 동성성희롱 고소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빙상연맹 측은 임효준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자격정지를 먹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무죄가 뜨면서 일단 징계는 가처분이 되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 3심까지 끌고 가게 되면서 사실상 내년 2월에 하는 베이징 올림픽을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훈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나니까 여러 국가들에서 임효준 선수에게 러브콜이 오기 시작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권의 많은 국가들이 임효준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결국에 올림픽을 뛰기 위해서 중국으로 귀화를 하게 된 거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중국으로 귀화를 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으로 귀화한 이유가 지금 중국 국대 코치로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빅토르안이었고 벼랑 끝에 섰을 때 빅토르안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한국에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중국에 넘어와서 훈련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참 올림픽 뛰려고 넘어간 건데 국제법상 귀화를 한 선수는 마지막 대회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야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 조항으로 전에 있던 국가가 올림픽 출전을 허락을 해준다면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세계대회를 참여한 임효준 선수는 2022년까지 3년을 채워야 해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국대 승선을 허락해줘야 베이징 올림픽에 나올 수 있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허락을 해주지 말자. 국가를 버렸으면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은 중국 측에서 힘써가지고 막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해줄 것 같아가지고 참 그게 걱정이 되네요. 여튼 여기까지가 임효준 선수가 중국에 가게 된 배경과 중국에 귀화한 후의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뿅.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이 일이 그냥 우리나라 연맹이 일을 드럽게 못해서 생긴 인재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희롱이 고소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게 코치진하고 연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 성희롱이라고 하지만 양측 말을 다 들어봤어야 했습니다. 우선 훈련장에서 바지가 내려가 버려서 여자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맞아요. 충분히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임효준 선수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둘은 같은 한 체대 선후배로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한솥밥을 먹고 있던 사이였고, 같이 클라이밍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에서 떨어지면서 임효준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먼저 쳤고, 임효준 선수도 엉덩이를 때리는 걸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골반에 하필 손이 걸렸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바지가 내려갔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증언도 그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임효준 선수가 동료 선수를 모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클라이밍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에 일어난 사고다라는 증언들을 했고요. 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당사자들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막 고소전까지 가기 전에 코치진과 연맹에서 갑자기 틀어진 둘의 사이를 좀 연결을 시켜주고 사과할 기회도 주고 좀 이렇게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임효준 선수가 2021년 1월에 한 인터뷰만 봐도 계속해서 그 동료 선수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추고 있었고요. 이미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상대 측에서 연락도 안 받고 내가 사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죠. 결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장난을 치다가 생겨난 사고를 대처를 못하고 선수들이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져 버리니까 한 명은 스트레스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 온 거고, 한 명은 최전성기에 1년 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ISP 1등을 하고도 올림픽에 못 나가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고 기가 찬 거는 그 해에 2019년 ISP 개인 종목 1위가 임효준 선수였고 그 피해자 선수가 2위였다는 겁니다. 1위와 2위 선수들이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1위였던 선수는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2위 선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떠난 이유가 그곳에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까지. 이게 과연 임효준 선수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은 것 이런 거 다 잘못이지만 서로 간의 장난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었는데 중재자가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나. 빅토르 안 때부터 인재 유출을 하던 무능한 연맹 측이 필연적으로 겪은 나비 효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토르 안이 혼자서 딴 금메달이 자그마치 6개입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성상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뭐 취소가 된다 얘기가 많지만 원래는 그 금메달이 한국의 금메달이었겠죠. 이번에 임효준 선수가 중국에 가서 기량을 회복해서 베이징 올림픽에 나온다. 그래서 또 금메달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저 선수가 국가를 배신하고 막 중국으로 떠나가고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로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걸 개인의 욕심으로 국가를 배신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냥 임효준 선수를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시작된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걸 한순간에 뺏겨버리고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협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선배가 도와주겠다면서 넘어오라고 연락이 온다면 과연 안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